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볶음 짬뽕입니다. 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많아 보이는 이 재료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포인트를 콕콕 집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전문점과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현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의 조리법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 거니까 그냥 좀 귀엽게 봐주세요. 귀엽잖아요. 여기 아주 귀엽지 않습니까? 재료 소개를 아주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절대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재료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추입니다. 0.5에서 1cm가량으로 채를 쳤습니다. 100g입니다. 오늘 만들 볶음 짬뽕의 양은 곱빼기 2인분, 거의 3인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인분이 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양만 줄여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양파입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100g을 준비했습니다. 마늘입니다. 그냥 편으로 도톰하게 써주면 됩니다. 2mm, 3mm 정도로요. 50g입니다. 생강채입니다. 생강을 아주 얇게 15g을 채를 쳐서 준비했습니다. 대파송송입니다. 50g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배추를 빼고 모두 향의 영향을 굉장히 주는 야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채들은 웬만하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식감과 옵션입니다. 왠지 빠지면 서운한 청경채입니다. 50g입니다. 색깔을 내기 위해서 준비해본 파프리카입니다. 뭐 홍고추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집에 있어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쁘잖아요. 식감도 괜찮고. 70g입니다. 양송입니다. 그냥 허세입니다. 50g 준비했습니다. 5개입니다. 꽈리고추입니다.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기분 좋은 맛이 나죠. 요새 꽈리고추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50g입니다. 방금 전에 따로 말씀드린 야채들은 그램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울에 달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저에게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죠. 볶는 방법과 소스입니다. 메인 재료인 돼지고기입니다. 저는 비계가 많은 게 좋아서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비계가 없는 게 좋으신 분들은 뒷다리살, 후지나 앞다리살 전지를 추천합니다. 채를 친 돼지고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마지막으로 새우입니다. 짬뽕인데 새우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니까 15마리 준비했습니다. 냉동 탈각새우입니다. 사이즈는 25, 30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볶아서 맛을 내느냐 그런 것이지 이 소스는 사실 편의성을 위한 것입니다. 조리하면서 계속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굴소스입니다. 4테이블스푼입니다. 이번 영상의 맛에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름의 양이 중요합니다. 고추기름입니다. 4테이블스푼입니다. 미림입니다. 2테이블스푼입니다. 치킨스톡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미원입니다. 2분의 1테이블스푼입니다. 설탕입니다. 2테이블스푼입니다. 고추기름을 라유라고 하잖아요. 건더기 고춧가루가 있는 이 라유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있으시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중국산, 태국산, 일본산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사용하는 건 좋은데 만약 이걸 사용하실 거라면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늘 정도 들어가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 왜냐면은 잘못 사면은 뭐 산초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없으시면 패스. 있으시면 1테이블스푼입니다. 간장입니다. 2테이블스푼입니다. 이제 잘 저어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약간 국물이 자작한 볶음 짬뽕을 만들겠습니다. 소스를 준비하셨으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볶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집에서는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전문점에서 내는 것과 가장 흡사한 맛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센 불에 욕심내지 말자 입니다. 식용유 3테이블스푼입니다. 그 다음에 불을 켜고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돼지고기를 넣어줍니다. 돼지고기 볶는 방법은 고깃집에서 삼겹살 굽듯이 불판에다가 아주 바싹바싹 구워내듯이 그렇게 볶아줍니다. 약간 뭐 튀겨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옆에다가 후추, 청주, 간장 3가지를 준비해놓고 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고기가 반 정도 볶였을 때 준비해두었던 생강입니다. 마늘입니다. 이걸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후추입니다. 후추는 취향껏. 이렇게 잘 구워지고 있으면 지금 썰어두었던 대파와 바로 간장입니다. 간장을 1테이블스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잘 볶아줍니다. 간장의 색이 잘 배면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면 이 타이밍에 아까 해두었던 야채를 파프리카만 빼고 모조리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가 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춧가루가 타지 않기 사실 가정집 불에서는 태우고 싶어도 태우기가 좀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혹시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야채를 여기서 잘 볶아줍니다. 고춧가루를 볶으면서 고춧가루가 살짝 탈 것 같다 느낌이 왠지 불안하다 싶으면 이때를 위해서 저희는 청주를 준비했습니다. 청주를 1테이블스푼씩 나눠가면서 대략 한 3번 정도 볶아주겠습니다. 볶다가 수분이 날아간 것 같으면 다시 1테이블스푼 정도의 청주를 넣어줍니다. 마지막 청주를 3번째 부어줄 때쯤에 새우를 다 넣어줍니다. 새우를 너무 빨리 넣어버리면 새우가 너무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좀 아쉽죠. 마지막 청주를 한 번 더 부어줍니다.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새우가 잘 익어간다 싶으면 아까 만들어뒀던 소스들 만약에 이거를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다 따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후라이팬에 집어 던지고 나가셨을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잘 저어서 저는 일단 4테이블스푼을 넣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하는 양에 몇 그램의 소스가 정확한지는 모르니까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갑니다. 물입니다. 그냥 물 반 컵을 넣어주세요. 물 반 컵을 넣고 잘 끓여주세요. 저는 오늘도 아주 간단하게 냉동 중화면이나 냉동 짜장면 이런 걸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듯이 생면을 사용하셔도 좋고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대상 중화면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끓으면 대략 1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다 끓였으면 이제 간을 한번 봐줍니다. 맛있네요. 간이 잘 맞아요. 저도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어본 건 처음인데 간이 잘 맞으니까 간은 하지만 아까 만들었던 소스로 가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입맛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됐으면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반을 덜 것입니다. 애써 준비해두었던 파프리카 잊지 말고 지금 넣어줍니다. 익힐 필요 없습니다. 익히면 더 맛없어요.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짬뽕 덮밥이 될 수도 있겠고 밥을 이용해서 면이 싫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중화비빔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중화비빔밥 유명하다는 집이 있는데 거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저 나름대로의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그 유명한 집에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맛은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중화덮밥이랑 잡탕밥, 해물덮밥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요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분 4분의 1T에다가 물 그냥 2분의 1T 정도 넣어서 요걸 뿌려서 먹기 좀 좋게 되직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소스화가 돼버리면 이 덮밥에는 제가 선택한 마지막 장식은 참기름 조금입니다. 약간 양의 참기름을 넣고 그냥 바로 마무리해서 이런 식으로 밥과 함께 덮어서 덮밥으로 해서 간단하게 맛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면을 넣어서 비비는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의 마무리는 오랜만에 바로 이 화유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불향 같은 거를 집에서 내주기에는 괜찮은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대략 2분의 1 테이블스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물이 완전히 쫄아들도록 그렇게 졸이지 마시고 국물이 좀 있는 상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드시기가 더 편할 거예요. 약간의 국물이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국물이 없는 거 원하시면 당연히 아까 전처럼 전분을 푸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맛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맛이 어떤지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일단 면을 먼저 소스에다가 적셔서 고기와 함께 뭐 언제나처럼 제가 하고 제가 맛있는 아부장입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뭐 어떻게 이걸 맛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 모든 영상에서 정말로 맛이 뭐 부족한 게 있거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 어떻게 진짜로 그 볶음 짬뽕 그 맛이고요. 지금 여기는 화유를 넣었잖아요. 이 화유의 그 향도 있고 물론 화유가 싫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화유를 안 넣으시면 되겠죠. 이 오른쪽 것처럼 일단 한 입만 더 먹을게요. 혹시 뽀록으로 맛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 입만 더 확인사살로. 맛있어요. 간 진짜 잘 맞고 솔직히 맛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번엔 밥을 전분을 살짝 풀었고 화유를 넣지 않고 참기름을 넣은 밥입니다. 또 다르네요. 마지막에 기름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둘이 완전히 조리법이 다르게 완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꽤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요. 그래도 더 맛있는 걸 선택하라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맛있어요. 뭐 좀 더 세련된 표현 없나? 식상하지 않은 표현? 레시피 바꾸지 마시고 요대로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아까 전에 소스가 이 정도 다시 만들 정도의 양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더 해서 아니면 어디 응용해서 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거 딱 맞는 소스를 하고 싶으면 아까 만들었던 소스의 양의 반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영상 어렵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 좋네. 맛있어. 최고야.